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꿀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다가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겠다. 기부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요즘에 영화 관련료에 대한 세액 공제도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개통이 돼서 나 이제 못 받는구나 하지 마시고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환급을 또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안녕하세요. 세무사들 예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들 예요. 이 시기 연말이죠. 연말이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뭐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 뭐 연말정산 기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꿀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영화 관람료도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능 응시료 또는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추가됐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기준 시가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맨 탑으로 나왔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뭔가요? 자기가 태어난 뭐 지자체라든가 고향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같은 데 태어나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착심이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에다가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탄생한 제도고요. 기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자체는 기부받은 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만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기부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에 대해서는 답례품을 뭐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거 홍보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21년 12월에 나온 법인데 원래 네. 그 이제 시행 자체를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라서 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자체에다가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네. 이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다 가져가지만 이제 지방세는 지방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 부분들이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게 저는 처음 본 건데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부터 그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월부터 9월까지 소속 노조 결산 결과 공시 여부 상관없이 뭐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비는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기사를 봤는데 노동조합비를 받아서 이거를 사용한 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봤더니 엉터리로 뭐 사용한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비에 대한 부분도 연말정산 때 반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하고 유의하셔서 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영화 관련료에 대한 세액 공제도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어가지고 전통시장, 그다음에 대중교통, 문화비 합쳐서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이제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세액 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오늘이 수능 날이죠. 네. 수능 응시료 또는 대학 입학 전형료 또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고3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잊지 말고 소득공제 포함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연말정산 앞두고 세워야 될 절세 전략은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전략이죠.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개통이 돼서 뭐 올해, 작년, 과거 사용 금액들 뭐 조회라든가 그다음에 연말정산 세액을 가상으로 계산을 해보고 내가 얼마를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상 계산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보기 쉽게 좀 간략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내가 얼마를 사용했나 이런 금액을 확인하는 것 외에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누가 부양가족에 기본 공제 인원을 넣으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표도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사용하면 내가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 가상계산 모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가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추가 사용 납입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용카드나 기부금, 뭐 연금저축 많이 드시죠. 그리고 보험료 같은 부분들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가지고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내가 얼마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절세 팁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 어차피 내가 이거 사라지는 금액이 아니고 적립하는 금액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맞춤형 안내를 이용한 절세 사례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그래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주로 많이 되는 게 이제 교육비가 워낙 높잖아요. 교육 부담도 크고 하니까 그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도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나 따라 한도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본인한테 자녀들한테 해당하는 그 사례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방법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 주택을 차용하고 나서 그에 대한 그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 이자에 대한 부분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원재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사례들이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들 잊지 말고 적용을 해서 세제 혜택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혜택을 이런 법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못 받은 법에 대한 내용도 5년간 지났다 하더라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새로 안 부분들이라 해가지고 나 이제 못 받는구나 하지 마시고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환급을 또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죠. 공식적인 기한은.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것저것 많이 계산을 해보시고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